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서하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 작심삼일 합격 비법 노트 92쪽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노화와 관련된 질환에서 비뇨 생식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뇨 생식기계는요. 일단은 해부 생리부터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렇게 우리가 콩팥이라고 하는 신장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변이 여과가 돼가지고 요 관으로 모입니다. 그쵸? 그래서 방광을 통해서 요 돌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오는 거고요.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신장, 즉 콩팥, 여과가 돼서 이렇게 쭉 방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돌을 통해서 이렇게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성, 여성 생식기의 공통점 뭐냐면요. 비뇨기와 생식기 위치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식기와 비뇨기계, 소변 보는 곳의 위치가 가깝다라는 거죠. 그쵸? 남성은 생식과 배설 기능을 동시에 하지만 여자는 완전히 생식 배설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노화에 따른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노인은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돼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된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비뇨기 쪽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운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도 적어지고, 그쵸? 그러면서 성교가 어렵고 성교를 했을 때 통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교가 어렵고, 그리고 유방 근육이 위축해가지고 가슴이 처지고 작아지는 게 너무 당연한 증상이고요. 특성이고, 그리고 질염이 발생하기 쉽고요. 그리고 방광 기능도 저하되지만 대뇌 기능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싶을 때 빨리 화장실 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소변이 마려운데 요실금으로 이어지고 실수하는 거잖아요. 찔끔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밤에 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요. 이게 적시적재에 요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여성 노인은 노화에 따른 특성이 있고요. 남성 노인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감소가 돼서 발기되는데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기도 하고 전립선 비대를 좀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잔뇨량이라고 하는 건 소변이 남아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잔뇨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충분히 소변을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광 용적도 감소돼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자주 소변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주 소변을 실제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광이 근력이 저하돼가지고 역시 방광도 완전히 비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또 소변 줄기도 가늘어지고 이런 고충들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잠깐 용어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빈뇨라고 하는 건 자주 소변을 본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4시간 하루 동안에 8회 이상을 보게 되고요. 요실금은 뭐예요? 변실금은 대변이 찔끔 나오는 거, 요실금은 소변이 찔끔 나오는 거죠. 야뇨증은 밤야 써가지고 밤에 수면 중에 배뇨하는 거. 그래서 한 번 이상은 일어나는 거 야뇨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자분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요실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라서 비뇨생식기계가 어떤 질환을 가질 수 있나 요실금 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찔끔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는 많이 흘러나오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뇨기과 가셔도 되고 산부인과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비뇨기과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게 되죠. 자, 특히나 여기에 우리가 복압이 증가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기침, 재채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복압이 증가돼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소변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노화로 인해서 방광 능력이 떨어지고 저장 능력도 떨어지고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이게 사실 노화로 인해서 아주 결정적이에요.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된다는 거. 또는 호르몬 생산
중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 복용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질병으로부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성분은 전립선 비대증에 따라서 요실금, 여성분은 요로 감염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압 상승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어서 또는 변비로 인해서 여러분 변비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해서 똥이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복압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려서 기침, 재채기 같은 거 복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요실금이 복압성 요실금이고요. 절박성 요실금은 뭐냐면요.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면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봐야 되는 건데 바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전에 썼던 대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연관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류성 요실금은요.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방광에서 소변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흘러나오게 될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 보시면 약물요법이나 수술치료 묶어주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싫다라고 하면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봐도 좋아요. 이거 되게 효과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있다라고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 물을 많이 안 드시게 되는데 요실금 때문에 오히려 반대예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해가지고 방광을 많은 일을 하게 시켜서 오히려 기능을 갖다가 쉬지 않게끔 해줘야지 방광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요실금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변비가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비를 예방해요. 채소 과일 많이 식이섬유 많이 드셔서 자, 그 다음에 체중 조절, 복압성 요실금에 대비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케겔 운동 하는 방법. 여러분들 이거는 따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읽는 거에 불과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쭉 보고 넘어가시고요. 일부러 자세히 더 넣었으니까요.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는 남성분께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도가 이렇게 있죠. 요도는 이제 소변이 나오는 길입니다. 근데 전립선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해요. 그러면서 소변 잘 안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서 어디를 압박한다? 요도를 압박하는 게 문제예요. 요도가 소변이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소변이 잘 안 나오겠죠. 원인은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요. 그리고 비만도 원인이 있고요. 비만에 이어서 고지방, 콜레스테롤 음식 이거는 이어지는 얘기겠죠. 비만과. 그러니까 이런 원인으로부터 자 증상은 뭐냐면요. 자,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니까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소변이 남아있는 잔뇨에 있는 감정을 느낀다. 이게 잔뇨감입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줘야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잔뇨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보러 가는 빈뇨 외우시고요. 힘을 줘야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방뇨라고 해서 참기 힘들어. 김방뇨. 그 다음에 야뇨.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제 소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쵸? 쭉 보시고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치료 및 예방은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물요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술요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 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술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금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도뇨관을 이용한 소변 배출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배워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감염 예방도 안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양보호사는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요. 만약에 배뇨를 스스로 하기 힘든 대상자도 기저귀 소변 주머니 하는 거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제는 뭐냐면 이거 주관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낮에는 배뇨 간격을 맞춰서 소변을 보도록 하고 밤에만 기저귀 만약에 채운다며. 왜냐 밤에 숙면을 못 취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요실금이 있는지 김박료 때문에 잠을 깨는지 잘 관찰해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방을 이용하는 경우는 스크린 쳐주면서 이렇게 배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스크린을 쳐줘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해 드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도뇨관을 바꾸거나 방광을 세척해야 되는 경우 이거 자가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설장 관리 책임자 분께 보고해서 의료인에게 연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도뇨관 사용해서 소변 빼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봐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뒤에서도 하겠지만, 요 소변 배출구는, 이 소변 주머니는 항상 소변이 나오는 방광보다 낮게 해야지, 이게 역류를 해서 방광염이라든가 요도염을 일으키는, 그런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개통을 따로따로 했었어요. 그런데 요번부터 이제 합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남성은 전립선 비대, 여성은 요실금 해서 우리가 비뇨 생식기기에 대해서 했고 이번 시간은 피부계입니다. 피부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위에 각질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의 피부 그래서 표피, 진짜 피부 진피, 그 다음에 우리가 흰색 지방을 볼 수 있는 피하 지방층, 마지막이 근육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 주사를 병원에서 맞을 때 주사를 일직선으로 꽂는 이유가 여기에 주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즉 근육에 주사가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주사이기 때문에 근육층에다가 넣기 위해서 이렇게 90도 각도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노화의 특성 보시면 피부계의 노화는 피하지방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기온에 되게 민감해요. 추울 때 되게 춥고 더울 때 오히려 더위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피부가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되게 간지러워하시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여러분 각질층을 벗겨내는 게 때 미는 거거든요. 때를 밀어버리면요. 자, 피부가 훨씬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때 밀라고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10대, 20대 때 엄마 따라 목욕탕 다니면서 때를 열심히 밀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건조함을 느끼고 바디 오일을 발라도 이게 해소가 안 돼서 때를 안 밀어봤어요. 피부과 의사가 때 밀지 말라 그래서. 때를 안 밀고 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노화가 될 참인데 10대, 20대 때보다 덜 건조하더라고요.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때 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각질층은 탈출을 합니다. 자연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하 조직이 감소해서 저체온, 오왕, 압박에 의해서 오히려 손상 위험이 높고요. 그리고 수분을 많이 잃어버리니까 피부에서 건조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턱이 되는 이런 악조건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발톱이나 손톱 같은 거 딱딱하고 두꺼워지고 세로줄 생기고 잘 부서지기까지 해요. 그리고 갈색 반점, 노인 반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흔히 검버섯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되게 가늘어지고 멜라닌 생성 세포도 많이 없어져서 탈색도 돼요. 그러면서 흰머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성 노인의 머리, 겨드랑이, 음부 이런 털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입가와 뺨, 얼굴에 털은 많아진다. 이거 중요하고요.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각질층,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때를 밀면 탈락해버린다. 강제적으로 탈락해버리고 되게 피부에 자극이 되면 때 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연세가 들면 가려움증, 특히 밤, 겨울철 같은 건조할 때 더 심해지고 상처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노화가 돼서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궤양이 쉽게 생겨요. 그러니까 뒤에서 매일 우리가 욕창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욕창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피부가 여기에서 4개의 층으로 크게 배웠어요.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육층이에요. 각질층은 맨 위에 있는
표피 위에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외우시냐면 1단계는요. 자, 피부가 분홍이나 푸른색을 띠고 있고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턱을 괴고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 턱에 빨간색 부분이 30분 이상 지나서 없어지면 그거는 그냥 자국 남은 거고요. 2시간 이상에도 없어지지 않으면 그 욕창이에요. 1단계 욕창이고요. 그 다음에 진피까지 손상되는 거 2단계 욕창, 피하 지방이 보이는 게 3단계 욕창, 근육 뼈까지 보이는 게 4단계 욕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욕창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그 병원에 간호사로 있을 때 암 환자분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전신으로 암이 전이가 된 환자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진통제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엉덩이에 생긴 3단계 욕창을 가리키면서 그게 너무 아프고 불로 태우는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진통제를 처방받는 거 보고 와, 이게 암성 통증보다 오히려 욕창으로 인한 통증이 이렇게 아프다니 그게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실제로 배웠는데 그 배운 거를 현장 가서 보니까 더 처참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치료 및 예방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5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욕창은 안 생겨야 돼요. 예방 활동이 제일 중요해요. 생기고 나면 여기저기 생길 수가 있어요. 암은 우리 기관, 그러니까 장기 안에 퍼져가는 그런 전이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욕창은 밖에 피부 표면에 생기는 암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와상 상태에 계속 누워 계신 분은요. 침대에 적어도 2시간마다 자, 의자에서는 더 많은 압력을 받으니까 1시간마다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세를 바꿔줘요. 즉 체위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체위 변경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젖은 침대 시트 만약에 기저귀 하시는 분들은 욕창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 피부에 습기가 있거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더 욕창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또는 침대 시트가 젖었어요. 그럼 오염물질이 묻어 있다는 거고 피부에 습기가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욕창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극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 사용해서 씻고 말려야 됩니다.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그대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잘 쫙쫙 펴서 체위 변경하시고요. 무릎과 무릎 사이는 뼈와 뼈 사이이기 때문에 베개를 끼워서 욕창 생기지 않게 하고요.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 방석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잘 못 움직이신 분들은. 근데 이거 시험 정말 잘 나오는데요. 천골이라고 엉덩이 뼈거든요. 엉덩이 뼈 쪽에 욕창 예방 위해서 도넛 모양 방석 있잖아요. 회음부 방석 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 압박받은 부위에 혈액순환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욕창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욕창 안 생긴다고 앞으로의 더 심한 욕창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해야 된다. 도넛 모양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뜨거운 물주머니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우더 아시죠? 베이비 파우더, 파우더 우리가 아이들 발라주는 그런 파우더 같은 거는 오히려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꽉 끼는 옷, 단추 달린 스커트, 바지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 저하될 수 있으면 이게 욕창 더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입지 않고요. 손톱에 긁히면 피부가 더 자극이 되겠죠. 손톱 둥글게 자르고 발톱은 일자로 자르면서 짧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이 약해요, 욕창이. 그래서 욕창을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이 고단백식이를 드시는 거거든요. 예, 요거 충분히 공급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욕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하시고 다 이제 반복이에요. 요거, 욕창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예방하는 게 제일 좋지만, 위에는 예방인데, 자, 밑에는 초기 대처법이에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을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요. 습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포인트고요.
욕창 부위를 나선형 그리듯이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들겨가지고 혈액순환을 돕고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줘요.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까지 시켜주고요. 춥지 않을 때 30분 정도 햇볕을 쬐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회복력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욕창 예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박받는 거 예방하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해주고요. 2시간마다 해줘야 된다 그랬고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그 다음에 파우더나 도넛백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정리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다 모아서 정리했고 자,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금연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분비물, 배설물 빨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젖은 옷 시트 빨리 교체해야 된다 그랬고 고단백 식이, 물 많이 드시고 그쵸?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은 거는 선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당연히 압력을 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방한지 보시고 보온성, 통기성 잘 통하는지, 탄력이 있는지, 습기에 강한지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간호하는 사람, 즉 요양보호사의 부담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선정시 고려사,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사용시 주의사항 보시면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움직이려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 위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내려올 때 쿵 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날카로운 물건, 바람 빠뜨리게 되고요. 열에 닿으면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외에는 이 매트리스에 적응 못한 다른 사람들이 가면 또 제2의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을 발산하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 기구의 정상 동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공기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독 방법이 은근히 중요해요. 매트리스 셀은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어떻게 씻고 꼭 말려주셔야 된다. 그쵸? 근데 매트리스 커버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해서 말려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 욕창이고요. 자, 피부 건조증은요. 자, 말 그대로 여러분 되게 건조한 게 이제 증상 이어서 이제 병까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피부가 되게 빨갛게 바뀌거나 좀 부을 수도 있고요. 전환이 뭐냐면 손 앞쪽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지에 가려움증이 많이 생깁니다. 전환이 여기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가습기를 이용해서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수분 보충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때를 미는 거 안 한다 그랬어요. 아까 피부 노화하면서 말씀드렸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건조해지는 비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건조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주름이 많이 없거든요. 제 나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 수건을 사용을 안 해요. 톡톡 두들겨서 말리고 그리고 만약에 말리고 뭔가 건조가 되고 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 그때 스킨 토너를 발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그 안에 샤워 하는데 옆에 파우더룸이 바로 있고 그 파우더룸에서 바로 스킨로션 발라요. 그렇게 되면 이 건조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수분 보충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피부계의 대상포진입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저도 실제로 대상포진 걸려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리고 이 괴로움을 갖다가 대학원 공부에 올인해야지 하고 새벽에 2-3시간 자고 그러면서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전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심지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상포진 안 걸리도록 조심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게 피부에 생기는 거지만 신경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거죠. 과거에 수두를 알았던 사람한테서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과로나 스트레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제 케이스 있잖아요. 그리고 면역력 저하된 사람 또는 노인,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채로 고위험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관련 원인
정리가 돼 있죠? 고령이거나, 그쵸? 65세 이상, 스트레스 과로, 많이 못 잤어, 장기 이식 같은 면역력이 낮은 상태, 백혈병,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이 분들은요,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는 게 대상포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되게 간지러워요. 피부 저림, 자결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대상포진은 자결감, 라이터블로 태우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여드름같이 생긴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72시간 내에 피부과를 가면요, 빨리 치료가 되는데요. 이걸 넘어간 만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신경계통으로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물집이 생기고 되게 아파요. 자결감. 그러면서 점점 나아가는, 치료를 해야 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수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라든가 염증을 낫게 해서 항염증제를 일반 처방을 해주게 돼요. 그거 잘 드시고 잘 바르시고 진통제, 냄찜질 이런 것들 함께 하시면서 칼라민 로션 같은 국소 치료제, 그리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죠.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돼요. 저는 수개월까지 가더라고요. 전 실제로 24시간 이내에 갔거든요. 이거는 뭔가 여드름이 아닌 것 같아. 땀띠도 여름이었어요. 땀띠도 아닌 것 같아. 이거 약간 이상한데. 왜냐? 자결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내 자신을 구하고 내 가족을 구하고 내 환자를, 우리 대상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갔기 때문에 의사가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서 빨리 치료를 했지만 한 3개월 정도 통증이 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야겠죠. 여기도 나와 있고, 그쵸? 긁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긁으면 옆으로 퍼진다. 자, 그 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해야 돼요. 완치 후에 1년 후에 예방접종하면 좋고요. 만약에 걸리지 않은 분들도 예방접종 꼭 하시길 바랍니다. 걸리지 않을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신경계를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비뇨생식기계, 피부계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